소방기술사 김윤양입니다. 2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극기 부분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했으니 배기 부분 계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본 유입공기 배출 계산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5절 송풍기 정합 계산 및 동력 계산 선정입니다. 그 중에서 유입공기 배출 계산서 작성입니다. 교재는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에서 설계 시의 전제 조건은 화재는 한 계층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유입공기 배출 계산서의 댐퍼는 1계층만 배출합니다. 유입공기 배출 이하 100기로 칭할게요. 배기 댐퍼는 차압 댐퍼에서 부속실 출입문이 열렸을 때 방염풍속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염풍속은 구조에 따라 0.5로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배기 설비가 있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0.7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조건에서 배기 풍량은 방화문의 크기에 방염풍속을 곱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10694가 그렇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기 0.7 했다가 방화문의 크기를 곱한 겁니다. 개소당 배출 댐퍼의 누설량은 댐퍼의 누기 데이터에 차압을 곱한 것입니다. 개소당 누출 조건, 상세한 수식은 엑셀에서 펼쳐서 보겠습니다. 보면요. 잠깐만요. 개소당 누설 틈새 크기에다가 여기 차압을 곱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 표는 통상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방법의 하나인데요. 적용 차압을 너무 높게 잡아서 실제 배기 풍량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례입니다. 보면은 배출 댐퍼 누설 기준을 잡았을 때 1.1kPa로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거죠. 누기랑 기준에서 1.1 보이죠? 실제 비개방층 댐퍼 전후의 차압이 1100파스칼이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화재층에 댐퍼가 열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1100파스칼이면은 110mm AQ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출된 뭐 누설량 이 경우에 지금 많이 잡혀 있어요. 1.7442 정도는 굉장히 많이 잡힌 겁니다. 저는 배기 댐퍼 전후의 차압을 한 100파스칼로 가정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 100파스칼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TV를 수행할 때 방염풍속이 또 잘 나온 다음에 배기 풍량을 상관하지는 않죠. 오히려 배기 풍량이 너무 높으면은 복도의 부압, 즉 마이너스 압이 너무 높게 걸립니다. 배기 풍량도 너무 높아서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식에 보면은 이렇게 두솔 틈새 크기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L17, L8 곱하기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거죠. 우리 댐퍼의 크기 L17은 아까 위에 보았던 댐퍼 단위 틈새 크기예요. 단위 틈새 크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대수당 풍량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0.83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댐퍼의 누기 등급이 우리나라의 UL 기준을 준용해서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등급은 좀 비싸요. 그래서 2등급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2등급일 때 누설통제 계산은 오리피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단위 환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할 때 댐퍼의 누설 틈새 정보를 입력합니다. 거실 계산서 작성할 때도 이용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2등급 적용은 곤란해요. 부속실에 접한 복도가 기밀할 경우 너무 기밀한 댐퍼는 부속실 차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배기 댐퍼는 부합 방지용 배기 댐퍼가 출시되었어요. 왜 필요하냐면요. 화재층에서 배기 댐퍼가 화재신에 계속 열려 있으면 복도가 기밀할 경우에 복도에 부합이 발생해서 부속실과 복도 간의 차압이 너무 올라서 부속실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합 방지 댐퍼도 경우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덕트 배기 풍도는요, 덕트 크기 계산할 때 9m/s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송풍기 정압을 보면서 정압이 90mm AQ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넘는다 하고 하면은 덕트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송풍기 사양 결정할 때 배기용은 시로코펜을 적용한다고 했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덕트 크기하고 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90mm AQ가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하면서 합니다. 송풍기 정압 계산 방법은 급기하고 동일해요. 급기 댐퍼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입구민 배출 댐퍼가 들어가는 게 이게 다 플러스에서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800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송풍기 동력도 선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만에 80에 5.5로 했네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77층이기 때문에 높아요. 높은데도 그래요. 수평 덕트 압력 손실 계산서를 보면요. 수평 덕트 쪽을 보면은 800에 400으로 선정을 해서 풍속이 조금 넘어간 경우도 있죠. 보면 직관은 좀 넘어가는데요. 아까 9m가 이게 부속품 선정하는 방식에서 적용했더니 이쪽에서는 안 넘어가고 직관은 상단경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조금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또 기준보다는 아래니까 그래도 9m로 적용했을 때는 이걸로 부속품 손실 계산할 때 나오는 풍속으로 정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똑같아요. 방식은. 이렇게 Z값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거고요. 다음 볼까요? 수직 덕트 압력 손실도 보면요. 계산서 보면 이게 말단이 이제 지하가 되겠죠. 지하가 되기 때문에 다음 좀 넘겨볼까요? 지하가 지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단에서 7679가 빨려 나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량을 만으로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엑셀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시스템 이펙트 쪽도 똑같습니다. 급기하고 하는 거 방식 똑같아요. 이쪽에 Z값이 입력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식이 입력되는 거죠. 또 1.4를 적용해서 했고 똑같습니다. 댐퍼 및 루버 손실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유입공기 배출 댐퍼도 극기 차압 댐퍼 적용하는 식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효 면적이 나오고 손실 압력이 이렇게 오리피스 방정식 입력이 되죠. 그럴 겁니다. 루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면 풍속만 정해지면 이렇게 자동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엑셀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엑셀을 열어 봤는데요. 보시면은
유익공유 배출 계산서로 되어 있죠. 지하 5층에서 옥탑 2층인데 총 77개층이에요. 네. 네. 1개소만 열리고요. 부속실 작업은 40파스칼로 했습니다. 급기에 45로 했죠. 방염부는 0.7로 했고, 방염부는 0.5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급기가 0.5면은 여기도 0.5로 할 수 있어요. 부속 급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수시로 보면은 이쪽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익공기 배출dem퍼는 2등급 적용한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계산돼서 나온 거죠. 단위 틈새당 단위 틈새예요. 데이터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댐퍼 배기 풍량은 1.694가 왔고요. 개수당 풍량이 곱하기 비계방 층수로 해석한 건데 0.553이 어떻게 왔냐면요. 그러니까 누설점대 크기가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이걸로 같이 해서 해놓은 거죠. 수식으로 보면요. 너무 100으로 했을 때 댐퍼 개수당 누설 풍량은 0.827 0.83A 루트 P로 계산한 겁니다. H 32 100파스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9m로 해서 0.309니까 4832 800에 400으로 해놓은 겁니다. 수직도 그렇고 수평도 똑같이 해서 이건 넘어온 거고요. 풍량을 보시면요, 직관 손실식은 우리 했던 식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손실 똑같고 동합은 0.6으로 해서 N60 풍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풍속으로 해놓은 거죠. 이 풍속은 이렇게 된 겁니다. 직관일 경우에는 상단경으로 되어 있고요. 풍속이 직관이 아닐 경우에는 가로 세로 한 걸로 해서 풍량으로 나눈 겁니다. 수직 덕지 않는 손실을 보겠습니다. 꼭대 나가고 배출 풍량은 수식을 한번 잘 보세요. H31 1.15 3,600 H31이 댐프 누설 풍량이네요. 댐프당 누설 풍량 그렇죠. 0.007 0.00728로 했네요. 댐프당 누설 풍량 이건 누설되는 양만 나온 거죠. 이렇게 됐고 얘는 근데 이거 K22가 만이네요. 만 마이너스 N276 이거네요. 2321을 뺀 것이 배수당 누설 틈새가 있네. 수식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직관 손실에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 시스템 이펙트도 다 똑같아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28번째 시간으로 유익공기 배출 계산서 작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익공기 배출 계산서는 댐퍼의 누설량을 과도하게 잡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급기 계산서 작성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끝으로 재현 계산서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2페이지부터 198페이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재현 시뮬레이션 실무입니다. 방송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한 주 정도 기존 영상을 복습하시고 그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니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도 방송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주변에 꼭 홍보해 주셔서 구독자 좀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